자,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김준호입니다. 7월 7일 야간 경마 서울에서 첫 스타트입니다. 토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금요 경마 방송을 통해서 김준호 위원님 인사를 드렸는데 이 금요일 날 방송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또 김준호 위원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빙TV MC를 오랜 기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케이블 방송인 리빙TV를 통해서 경마 해설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누군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마 책자에도 오랜 시간 이 편집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고 아무쪼록 뭐 전문가 중에 베테랑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 열심히 하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뭐 저희가 이제 2인 체제로 이 경마 방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혼자 했을 때보다는 좀 더 유익하고 알찬 방송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여러분들이 이 경마장 나가시기 전에 하나라도 더 좀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방송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도 주강한 이 야간 경마죠. 예, 그렇죠. 야간 경마로 진행됩니다. 예, 어제 금요 경마도 야간인데 금요일에는 1경주 발주가 14시 30분, 2시 30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토요일에는 2시 발주입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월초 경마라서 그런지 편성이 깨진 것도 하나가 있고 출전 두수가 조금 좀 헐겁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전 두수가 헐겁다고 해서 이 만만히 볼만한 경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변수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또 야간 경마 특성상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배당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 꼭 유의하시면서 배팅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준호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승부가 초반 3경주의 배팅 자금을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 가지고 9경주의 승부를 시원하게 한번 보겠다. 자, 3경주와 9경주 김준호 위원님께서 오늘 토요 경마 최대 승부처로 선정을 하셨고요. 저 김준호는 이 중반부 6경주 내용 있는 말 한 마리 가지고 배당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항구를 한번 진하게 노려볼 예정이고요. 10경주를 제가 이 방송 마감하는 쐐기타 승부로 해서 강하게 한번 배팅 강도로 올려볼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승부처 아래 자막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승부처만큼은 꼭 우리 두 전문위원과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4조에서 2마리, 17조에서 2마리. 이 최저 출전 두수가 출전한 이 가까스로 경주가 좀 성립이 됐다라는 느낌이 있는 경주예요. 4조에서 2마리, 17조에서 2마리. 자, 뚜렷한 충마가 없기 때문에 1경주 쉽게 볼 만한 경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김준호 위원님의 시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필 간의 대결입니다. 자, 이러한 경주는 역시 뭐 최근 주로 컨디션이 가벼운 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되는데 선두권을 장악하는 마필이 좀 더 유리한 레이스를 펼칠 거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버마 스페라라는 마필을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이버마 스페라라는 마필이 1000m 경주에서 비교적 빠른 레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컬리런이 끌어갔던 레이스인데 사실상 발주 부분에서는 스페라가 더욱더 빠른 모습을 보였었고요. 지난 1300m 경주에서는 거리가 대폭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작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종반 걸음이 완벽하게 좋아졌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출제하는 마필들 모두 다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버마 스페라가 선두권을 장악하는 레이스 1200m라 그러면 저는 버틸 가능성에 높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이번만 스페라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은 직전 원래 이 늑발을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발주가 늦었던 이유는 이 말이 상당히 흥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 흥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첫 스텝 자체가 꼬여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좀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기승했던 이동국 기수가 상당히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스페라도 순발력이 분명히 있는 말이고 상대적으로 게이트 이전까지 힘 좋기 때문에 강력한 선두권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과연 4조에서는 누가 진카고 17조에서는 누가 진카냐. 자, 요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4조는 당연히 6번마 스카이스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 소속조 변경 이후 4조에서 첫 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조교자 입장에서도 이 자기를 믿고 위탁해준 마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강공은 필연입니다. 제대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안토니오를 섭외를 했고요. 요즘 조교사들 사이에서 이 외국 기수 페로비치가 떠난 그 자리를 누가 가장 잘 메꿀 수 있느냐. 안토니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에 안토니오가 또 말을 뭐 잘 탄다라기보다는 아주 열심히 타주고 있는 그런 성실한 기수이기 때문에 일단 4조에서는 스카이스톰을 보시면 되겠고 17조에서는 사실 둘 다 되는 말인데 그나마 조금 더 점수를 주자라면은 이 데뷔전 때 아예 이 바닥을 쓸었던 킹리가요. 그거 이상으로 더 뛸 말이 맞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이 데뷔전 때 이 무리에 섞여 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번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병합도 때리는 등 나름대로 보완을 많이 한 모습이기 때문에 17조에서는 둘 다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킹리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경주는 2번마 스파레의 초반 강공 거기에 이 한진마방의 마필들 위주로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뭐 4번마 서핑 포인트와 6번마 클린 플라워, 외곽의 9번마 한라대로. 이 당일 현장 가시면은 이 4번, 6번, 9번 이 세 마리가 배당판을 뚫어놓고 이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번 경주는 뭐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전개 이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6번마 클린 플라워, 한라대로하고 여기에 그 우승을 했던 로만 블레이드가 들어갔던 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D가 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한라대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근데 그런 좀 강선행형 마필 간의 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선방했던 6번마 클린 플라워는 9번마 한라대로가 외곽으로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6번마 클린 플라워는 직전보다도 전개는 더욱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6번마 클린 플라워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3파전 양상인데 6번 쪽에 조금 더 안정감이 느껴지는 경주다 이 소리죠?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클린 플라워를 이번 경주는 복승식한 자리는 지켜낼 충막감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이거 단순 비교만 해봐도 돼요. 일단 직접 뭐 선행 작전이 다소 매끄럽진 않았습니다만 한라대로를 이겼던 말 그리고 서핑 포인트도 그 같은 날에 뛰었습니다. 6번과 같이 입상을 찍어냈던 게 서핑 포인트인데 솔직히 뭐 기록 가지고 경마를 하면 안 되긴 합니다만 단순하게 기록만 놓고 비교해봐도 클린 플라워의 기록이 몇 마신 정도는 4번보다 더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뭐 단순하게 비교를 해봐도 클린 플라워가 좋고 훈련 내용도 괜찮고 마방에서도 이번에는 뭐 우승하지 않겠냐라는 자신감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 역시도 클린 플라워 쪽에 힘을 같이 좀 보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4번마 서핑 포인트와 9번마 한라대로 말고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세력은 없는지 그거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그 6등급 편성에서는 항상 그 주행심사 때 보여준 발걸음을 잊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애지게 마필입니다. 근데 우승까지 해서 사고를 쳤는데 제가 이제 충만을 좀 잘못 선정해서 적중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도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3번마 메리아이트란 마필입니다. 이 3번마 메리아이트란 말은 주행심사를 보면 선두권 외곽을 전개하면서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합니다. 막판에 보면 힘이 덜 차서 약간씩 내체로 기대는 모습을 보였던 말은 분명해요. 근데 실전에서는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졸전 중에 졸전을 펼쳐왔던 말은 맞습니다. 근데 5월 26일 경주죠. 이때 보면 채찍을 완전히 놓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보다는 확실히 지구력이 보강된 모습을 보였던 말이 3번마 메리아이트예요. 근데 이 경주가 한라대로가 워낙 빠릅니다. 그래서 4번마 메리아이트란 말이
어떤 발주를 끌어내느냐 이게 또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4번마 서핑 포인트란 말도 강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마체가 외소해서 강단은 있다고는 하지만 강자는 아닌 것 같고요. 한라대로도 매번 뒤가 짧은 모습을 보였던 말입니다. 그런 틈새라면 3번 메리하이트 현장 컨디션은 살펴보고 싶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네, 이 경주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클린 플라워는 충마로 고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인기만 해서 4번이나 9번 안에서 레이스가 끝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메리 화이트 같은 거는 솔직히 뭐 복승식도 복승식인데 3착만 해줘도 3복승으로도 충분히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 배당판 봐가시면서 다양한 승식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김준호 위원님께서 오늘 토요경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책임지고 한번 배팅 자금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선정한 오늘 첫 번째 김준호 위원님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왜 승부를 들어가는지는 잠시 후에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만 하늘을 달리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데뷔전 때 제가 빼드렸습니다. 일단 말이 혼자 뛰어야 아직까지는 잘 뛸 수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선행을 나가야만 뛰는 말입니다. 이제 좀 더 좀 완숙미, 노련미 같은 게 좀 쌓이고 경주 경험이 좀 쌓이다 보면은 이제 선입 취입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둘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선행을 나가야 돼요. 근데 이번 경주가 하늘을 달리다가 선행을 딱히 뭐 위협받거나 할 만한 그런 편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취열이가 몰아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구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전 이상으론 무조건 더 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만 하늘을 달리다 이거는 요번에 관심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 3경주 왜 여기서 오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 그것도 강하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들어와서 서울에서 펼쳐진 신마 경주가 지난주까지 3번의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뭐 하늘 달리다 경주가 처음으로 이제 펼쳐졌던 경주인데 아주 큰 배당은 아니었죠. 상하이 조던의 비평. 제가 여러분들께 승부 경주로 적중을 읽어드렸었고요. 그 다음 경주 신마 경주도 승부 경주로 해서 적중을 읽어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전 저배당을 인정을 했어요. 저배당을 인정하고 1번 안토니오 기스가 기승했던 말을 3복으로 공략을 했는데 결국은 인기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 승부 경주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배당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승부를 하지 않았었고요. 여기는 저배당을 인정하지 않는 경주입니다. 저 역시도 이 경주는 인기마 접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달리다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저는 2번마 하늘을 달리다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경주에서 1000m 단거리 편성 아직 능력 검증이 덜 이루어진 마필 간의 대결인데 이 경주에서는 자신의 강점만 살려내면 여선 우승권 도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놓고 압축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김준호 의원님 지금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살짝 책을 봤거든요. 거기 딱 이렇게 뭐가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그중에 마번이 눈에 띄었는데 와 요렇게만 때리면은 일단 적중만 되면은 항구라는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신선한 말 가지고 또 재밌는 말 가지고 뭔가 좀 내용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3경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김준호 위원님과 꼭 함께 해주셔서 오늘 토요경마 배팅 자금 지금 중반부에 때릴 경주가 정말 많은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는 경주에서 같이 한 배 타셔서 배팅 자금 두둑히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부산에서도 신인 기사 한 명이 이제 데뷔를 했고요. 자, 서울에서도 문성혁 기수가 이제 데뷔 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 문성혁 기수는 95년생입니다. 상당히 어리죠. 만으로 따지면 22살. 이제 25조랑 기승 계약을 맺고 기수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데뷔전 경주는 50조 박재우 마방의 야우스트롱캣을 타요. 근데 이 야우스트롱캣은 액면만 보시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6번 뛰면서 무려 50%의 복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 57에서 53으로 떨어진 부중.
게이트도 2번, 순발력도 좋고. 제 야우스트롱 캣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이번 4경주 이 문성혁의 야우스트롱 캣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겁이 납니다. 이게 야우스트롱캣이란 마필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얘는 아직도 흙에 대한 반응은 썩 좋은 말은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지난 그 4월달 경주죠. 4월달 경주에서 우라칸하고 야우스트롱캣이 이제 그 동일 마방의 마필이 동반 입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 글로벌뉴스하고 여타 마필하고 이제 싸우는 경주였어요. 그래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못 올라오다가 마지막 결승전에서 보면 그 이동하 기수가 외곽을 딱 뽑습니다. 그래서 한 발을 딱 찍는데 마지막 결승전 그 50m 통과할 때 보면 여력감이 있죠. 그게 흙을 맞지 않았을 때와 맞았을 때 올라오는 걸음은 그만큼 차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57의 가부증 때문에 입상이 실패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얘가 과연 선두권을 편하게 장악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신인 기수가 첫 기승인데 내가 인기 1위야. 얼마나 긴장될까요? 우리가 그 쉽게서 여러분들께서도 요즘은 그 운전을 배우면 뭐 그 도로 주행도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 보면 도로 주행 같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나오거든요. 그때의 두려움. 아마 차를 끌고 어떻게 내가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기수 똑같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과연 이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저한테 그러죠.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야우스트롱 캣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기수들이 이제 다른 기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승하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야우스트롱 캣의 신인 문성혁이가 데뷔전을 치른다. 이제 다 선배 기수들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런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서 솔직히 뭐 먹여주고 하는 경주도 간간히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문성혁이를 보내주기 위해서 나머지 스피드가 있는 마필들이 붙들고 탄다. 특히나 리드업도 지금 외곽에 있죠.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다른 기수들.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승부의 생애는 냉정하다. 뭐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제 성혁이가 이제 정신은 없을 겁니다. 첫 기승이라. 어떻게 기승하는지 이것도 지켜보는 게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강력한 축막감으로 보기에는 일단 기승 기수 자체 그리고 이 전개를 잘 풀어갈 수 있을지도 물음표고 조금은 염려스러운 인기마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야우스트롱 캣이 선행을 못 나간다. 그렇게 됐을 때 제 대안으로 좀 뭐 어부지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뭐 복병마나 또 다른 인기마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경주에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3번마 사련이 썬더란 마필이에요. 3번마 사련이 썬더란 마필이 뭐 이전에 보면 이동하 기수가 기선에서 선두권을 공략하고도 이동진 기수인가요? 선두권을 공략하고 막판에 내측 기댐을 보였던 어찌 보면 힘이 좀 덜 찬 모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좀 악벽기라고 볼 수 있었죠. 왜냐하면 3월 18일 경주가 외곽기였습니다. 선두권 장악이 실패했던 경주예요. 아니 선두권을 따라갔던 레이스죠. 이때 당시에 보면 제2의 솔드란 여타 마필들이 싸웠던 경주입니다. 근데 사린 썬더는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 선방을 합니다. 근데 앞에 싸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그 결승선에서 선두권을 완전히 넘어왔을 때 보면 마지막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얘는 힘이 덜 찬 게 아니라 내측 기댐이 있구나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마필인데 4월달 경주가 이제 승급전입니다. 그 앞에 경주 지금 이제 야우스트롱 캣 경주인데 이 레이스는 워낙 빨랐던 거죠. 근데 외곽 게이트예요. 그만큼 전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갈도 신청을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고 지난 경주도 빠른 레이스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사르니 썬더가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흙을 맞고 뛰었을 때 얼마나 뛰을지는 모르겠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 선방을 했었고 내측 기댐도 보강을 하고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3번마 사르니 썬더라는 마필 순발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말 한 마리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더블A는 뭐 걸음이 다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마필인데 이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데뷔 초부터 상당히 고생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게 좋아지면서 정말 모처럼 훈련다운 훈련을 요번에 실시를 했어요. 다리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 실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갑니다. 5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3번마 미르파크를 중심으로 이 몇 주의 마필들이 인기도를 나눠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미르파크를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될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버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미르파크란 마필이 그 데뷔전부터 저는 관심을 갖자 이런 표현을 썼던 말인데 지난 경주에 일만의 불안 요소를 언급을 하고 얘를 뭐 승급전이지만 인기리마지만 놓고 하지 맙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얘의 단점은 그거죠. 지금도 보면 고기가 높은 말들은 있습니다. 얘도 고기가 높아요. 높은 말도 있고 얘가 그 미르파크가 추입으로 싸워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지난 경주에 선을 가서 몰락을 했어요. 왜 몰락했을까요? 전둔동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뛴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정말 심한 배를 해야 되는데 이 경주에서 6번만 내가 끝판왕 뭐 이런 말들은 어찌되었든 앞에 가는 게 중요하거든. 결정력이 없어서. 그래서 미르파크가 선두권을 장악한데도 괴롭힐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만 미르파크 여기선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편성 때문에. 하지만 놓고 가고 싶진 않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럼 대안으로 봐야 될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선이란 마필이 공백전에 잘 뛰고 들어왔습니다. 따라가서 선방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인기마로 대두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줄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엔 그야말로 완전 작살이 난 마필인데 이게 지난 경주 뛰고 나서 이게 그 외납다리 저름이 발견됐습니다. 뭐 파인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경주 출전하기 전에 이제 마체 검사를 뭐 지정을 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말인데 어찌 보면 지선이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레이스를 보면 얘가 이 경주가 빠른 레이스냐 얘는 또 거꾸로 보면 아주 빠른 레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선이는 어찌되었든 비록 최근에 못 뛰고 있지만 관심은 가져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선이를 김준호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지선이가 직전 졸전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이 레이스 중반에 이 앞에 뛰던 이 햇사랑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뒷다리에 말이 맞아가지고요. 말이 거기서 이제 의욕을 상실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찰가상 그리고 제대로 맞으면은 이 절개돼요. 저는 게 파행이죠. 그래서 다음날 이제 파행기 그 진료 내역에 떠서 아마 여러분들 책에 파행으로 나올 겁니다. 어쨌거나 뭐 그러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능력 발휘를 전혀 못했다라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마 미르파크는 직전에 말도 별로였고 이제 상대도 기대 이상으로 잘 뛰었고 또 이제 신발이라 그러죠. 편자가 빠지면서 뭔가 좀 경주가 꼬였던 거. 그래서 지선이를 세게 보시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르파크도 뺄 수는 없는 인기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경주 보겠습니다. 4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오늘 김주원이가 준비한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김준호 위원님의 이번 6경주 시각 잠시 들어보고 제가 승부의 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나름대로 복병 세력도 있는 경주라고 보십니다. 근데 인기마 접전 그중에서 어떤 말에 좀 관심을 가질 건지 중심에 세울 거냐 이게 중요한 경주 같은데요. 저는 이번만 라운 프라이머를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운 프라이머의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이 마필이 힘이 꽉 차 있지 않다라고 봐요. 채공이 있어서 그게 좀 관건이지만 그래서 지난 그 4월 28일인가요? 좀 무리한 레이스를 펼치니까 몰락을 하고 말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따라가서 들어오고요. 데뷔전에서도 따라가서 들어왔던 말입니다. 단순한 선행형 마필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라운 프라이머는 이번 경주와 승급전이지만 전개상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자, 이번 6경주 일단 라운 프라이머 설명이 나왔죠. 라운 프라이머는 지금 승급전에 나서는 말이고 이 강력한 뭐 깜빡이로 뚫릴 말이 아닙니다. 이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뭐 장산 와일드도 있고요. 직전에 잘 뛰었습니다. 킹 엑스플로이트도 있고. 그래서 라운 프라이머가 강력한 인기마로 뭐 강력하게 팔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이번 6경주가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배당을 낼 수 있는 말이 누구냐?
제가 그걸 찾아냈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이 마필을 지켜보고 째고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요. 요번에 딱 걸린 것 같아요. 노릴 찬스가 된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떨어져 있던 컨디션도 완벽하게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마방에서 요번에는 아낀 걸음 한번 폭발시키겠다. 강력한 의지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 가지고 고배당으로 승부를 봅니다. 적은 금액 가지고도 여러분들 999 못지않게 다른 승부 못지않게 크게 여기서 챙겨 드실 수 있는 경주기 때문에 아마 뭐 인기마랑 손잡고 들어와도 최하 몇십 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말과 손잡고 들어오면은 여기서 999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기마들의 불안감이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김주원이가 강력하게 째고 있는 그 복병마의 이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레이스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 적은 금액 가지고 크게 한구라 노리실 분들은 이번 6경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갑니다. 5등급 17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게이트 중간에 낑겨 있는 마필들 4번마 시티챔프, 6번마 가나도라, 거기에 5번마 노열북손이가 이제 대안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요. 제 4번, 6번이 강력한 깜빡이로 뚫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깜빡이를 세게 봐야 될 경주입니까? 깜빡이를 무시는 못해요. 근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말은 4번마 시티챔프다. 근데 가나도라는 부러져도 할 말이 없죠. 왜 할 말이 없죠? 로열 복순이가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그죠? 가나도라는 네, 가나도라는 따라갔던 레이스에서 보면 업데이트한테도 깨졌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좋아지고 있는 말은 분명하지만 지난 경우도 내가 선행이야 내 페이스를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로열 복순이가 이걸 놔주겠어요? 그러면 가나도라가 집중적으로 인기를 누릴 거예요. 근데 로열 복순이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시티챔프는 지난 경주가 워낙 빠른 레이스였기 때문에 바닥에서 찍어본 거고 얘는 이번 경주에 이런 편성은 뭐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가나도라는 로열 복순이 컨디션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제가 왜 깜빡이를 믿어도 되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가나도라가 승급전이죠. 지금 승급전. 네. 그리고 두 손왕자를 보내놓고 병합을 하면서 이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훈련 때 타진을 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기대만큼 이렇게 좀 빠른 적응력을 보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노열복순이라는 존재 때문에 가나도라가 과연 강력한 인기마로 팔릴 텐데 인정을 해야 되냐. 김준호 위원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역시나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충만은요 시티챔프를 그냥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꾸준하게 자기 걸음껏 잘 뛰고 있는 겁니다. 이제 편성에 따라서 편성 강도에 따라서 이제 성적의 기복은 뭘지 몰라도 자기 걸음은 매경주 최근에 꾸준하게 내어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지고도 여기선 대장 노릇할 편성을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티챔프를 인정을 하시고 이제 가나도라냐 노열복순이냐 뭐 현장에서 김준호 위원님이나 저나 누가 앞에 가는지 또 누가 따라가는지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한 방을 때려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ARS 번호 한 번씩 참조해 주셔서 현장 속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3등급 18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직전 공백을 갖고 이 트로피 이 교류기념 경주에 나와서 와 이게 또 올라올 뻔했습니다. 컴퍼스 지금 3번 게이트에 있는데요. 직전에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 뛴 게 맞죠? 예, 뭐 컴퍼스가 그 STLC인가요? 말레이시아 트로피 예. 특별 경주에서 작년에 입상을 했던 입착을 했었던 네, 말이고 입상을 했던 말이죠. 설마 이번에도 이랬었거든요. 3차로 올라오더라고요. 네. 제가 이 경주는 뭐 여러분들 인기마로 대도 될 것 같습니다. 4번마 로드러너란 마필이 1800m에 도전을 하고 있고 이 경주가 라이트를 킬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경주의 설명을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1800m를 라이트를 켜고 간다. 야간 경마거든요. 야간 경마인데 야간 경마는 외곽주로 쪽으로 이제 라이트가 켜져 있잖아요. 외곽주로 쪽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1800m 지점이 아닌 1700m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중앙 경마는 4주를 뛰고 있지만
야간 경마는 외주를 띱니다. 그래서 100m 구간을 짧게 1700m 출발선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죠. 그래서 이런 경주에는 선행형 마필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로드러너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로드러너는 흙을 맞으면 좀 안 떼요. 근데 흙을 맞으면 안 뛰는 말을 망상하면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흙에 대한 반응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임경기수가 인기 리마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흙을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늦게 날라온 거죠. 근데 제가 뭐 질병은 없습니다. 질병은 없는데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불었거든요. 이런 부분만 좀 살핀다 그러면 거리적 부분도 좀 걱정이 되지만 로드러너는 막강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말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예, 로드 위너죠. 위너. 로드 위너 죄송합니다. 네. 자, 이 로드 위너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해드리면 앞에 갈 수 있는 말이 어쨌거나 지금 라이트가 켜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한 8시쯤 되면 환하게 켜져 있고 7시 반부터는 이제 라이트를 하나둘 켜기 시작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앞에 가는 말이 유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로드 위너는 현장에서 체중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컴퍼스를 뭐 약하게 보는 경주는 아니시죠? 저는 그 야간 경마를 할 때요. 약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야간 경마를 할 때 1800, 1900을 가면 야간 경마 때는 일단은 100m 외주를 경주를 치르기 때문에 선행형 마필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컴퍼스가 여기서 안 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강하게 보고 있는 말인데 지금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본이나 정상천마도 상대적 인기에 밀려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죠. 컴퍼스가 네. 이제 추임마기 때문에 야간 경마 특성상 거리차를 놓치면서 앞선 마필들의 선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컴퍼스가 말이 나쁘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조에서 지금 두 마리가 나오죠. 컴퍼스는 32조에서 당연히 승부가 걸린 말이고 14조 말 가운데는 투게더그만 보시면 돼요. 일지랑은 호흡기가 완전히 지금 마팅이가 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에 50m 먼저 갖다 놔뒀습니다. 일지랑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가 혼전도가 조금 높아 보이는 경주 같으면서도 또 인기마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주고, 자 어쨌거나 뭔가 좀 꿀인내가 나는 경주인데 김준호 위원님께서 여기서 한번 한구라를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는 조금은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뭔가 딱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김준호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1번마 막지마가 57의 부종을 달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주링호우가 조금은 무리하게 선두권을 장악했던 경우에서 주링호우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링호우는 섰어요. 근데 얘도 그 걸음이 좋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1번마 막지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 거고 10번마 유아이타임 역시 지난번에 선전을 했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렸지만 인기를 좀 누릴 것 같아요. 근데 좀 배당이 허락만 된다 아니면 세방까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경주는 막지만을 못 자를 것 같더라고요. 막지마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노리는 축에 놓고 딱 두 방만 지져보자. 근데 제가 노리는 축마도 인기마예요. 근데 막지마하고 들어오면 우리는 조금만 이깁시다. 근데 제가 노리는 축마에 노리는 상대마로 들어오면 이 한 개의 경주 가지고 저는 한 주간의 경마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노리는 한 방이 배당이 좀 나오는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인기가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인기가 그만큼 밀려나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 상당한 좀 짭짤한, 제가 늘 표현하는 두둑한 배당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김준호 위원님께서 내가 놓고 때릴 축도 인기마긴 하지만 갖다 붙일 말이 인기도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그거 한 방 들어오면 이번 주경마 이긴다 이겁니다. 자, 뭔가 지금 꿀인내가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뭔가가 변수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변수를 찾아내셨기 때문에 여기서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승부를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거 제대로 진짜 한방 엮어서 때려버리면은 이거는 뭐가 와도 돈이 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김준호 위원님과 꼭 함께 해주셔서 이번 구경주 때 큰 거 한 방 날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경주 보겠습니다. 3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번 식경주 제가 오늘 토요 경마 마무리를 확실하게 한번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김준호 위원님이 이번 경주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나머지 이제 승부의 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등급의 기복형 마필간의 접전 양상, 거기에 이제 승급전에 도전한 6번마 필라리케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좀 인기마 접전 구도가 예측이 되는 경주인데 이 경주는 충마 선정하기가 좀 까다로운 경주가 아닌가 이런 좀 표현을 합니다. 주로 컨디션이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점에서 4번마 매니바다가 그나마 조금은 우세하지 않나 근소하게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경주 김주현이가 승부를 들어가는 이유는 앞서 잠깐 언급이 됐죠. 충마를 선정하기가 까다롭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책 펼쳐놓으면 야 이거 누가 대가리야 누가 축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경주예요. 근데 여기서 김주현이가 중심을 잡아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냥 복성식은 거저입니다. 욕심내면 쌍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복성식은 이미 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말 가지고 남은 마필들 엮어서 승부 때리시면 돼요. 근데 그게 돈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구경주에도 김준호 위원님께서 인기마에 복병 하나 붙여서 좋은 배당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 드셔가지고 일로 넘어오십시오. 제가 그와 비슷한 배당으로 승부를 봐드리겠습니다. 최하 손해보진 않아요. 손해는 무조건 안 보는 경주고 조금이라도 돈이 붙습니다. 조금 붙고 끝나느냐 여기서 진짜 연타석 홈런을 김주현이가 때려드리느냐 그것만이 관건인 것 같아요. 적중은 김주현이가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주력 맞고 나서 저희 모두 11경주 남아있는 거 하지 말고 일찌감치 좀 서둘러서 차 막히기 전에 가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10경주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보겠습니다. 11경주고요. 2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 김준호 위원님의 구경주 강승부 거기에 10경주까지 이겨놓고 11경주는 그냥 여러분들 다 기분 좋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남아있는 분들께서는 이번 경주도 배당이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은 터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뭔가 이것도 변수가 여러 가지가 좀 설켜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 배당보다는 좀 더 좋은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11경주 김준호 위원님의 시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상 불안 요소는 갖고 있는 말 같아요. 3번마 샤크론이란 마필. 공백 이후 경주에서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얘가 그 코너워크를 할 때 보면 튕겨 나가요 말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느취입으로 날라왔던 말인데 이번에 과연 누가 기승을 할까? 지금 그 이혁 기수가 대상 보진 때문에 지난주부터 기승을 못했습니다. 빨리 개유하기를 좀 기다리고요. 샤크론을 과연 누가 기승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해봤었는데 다행스럽게 유수한 기수가 기승을 하더라고요. 조교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샤크론은 많이 참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4월 22일 날 경주에서 착지불량이 일으키고 착지불량 상태에서도 얘가 선회를 갔습니다. 내선 선두권이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얘가 더 잘 뛸 가능성이 있었죠. 근데 지난 경주 때는 아예 붙들었어요. 근데 붙들어도 약간씩 띵겨 나갑니다. 근데 이런 것을 마지막까지 잡아줄 수 있는 기수가 누구냐? 유수한 기수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3번마 샤크론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강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비록 승급전이지만 3번마 샤크론은 도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샤크런이 직전 특선배에서 이제 안말 대상 경주였죠. 해야가 부러지면서 이변이 나왔던 경주였는데 물론 뭐 청수여걸이 우승한 것도 상당히 좀 이슈였고 담양한호가 2착을 한 것도 이슈였고 어쨌거나 어부지리성이 좀 있었던 결과긴 합니다만
충분한 이 잠재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크런이 인기 많을 텐데 그럼 샤크런 말고 좀 이번 경주는 저배당으로 안정적으로 레이스가 끝이 날까요? 만만치 않죠. 지금 여기서 출마 등록에서 떨어진 말들이 뭐 외산 일요일 날 외산 1등급 혼합 1등급 편성에 점핑까지 감행을 했는데 그만큼 많은 말들이 나왔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 경주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표현을 한번 드려봤어요. 이 말을 추천하지 말자. 제가 지금 경험한 바에는 올드 패션드 자마는 1700 가면 잘 못 뛰더라. 워낙 못 뛰더라. 짧더라.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이 역전의 우승을 지난번에 예상지 마번을 선정하는데도 지워버렸어요. 그래 놓고 이 경주가 이제 승부였습니다. 황금비상이란 말을 놓고. 왜 여기다 붙였는지. 역전의 우승이요. 지난번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마번을 최종적으로 빼버리면 안 추천을 하려고 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놀랬던 게 뭐냐. 역전의 우승이 예시안에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말이. 정말 뭐 지난번만큼만 좋다 그러면 1400m 전 된다. 1200m를 하지만 문화프린세스가 그랬던 레이스를 붙들고 따라가서 이겼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6번만 역전의 우승은 다시 한번 관심은 갖고 싶습니다. 역전의 우승. 들어오면 배당입니다. 들어오면 배당이고요. 사실 이번 경주는 지금 샤크런이 근소하게 아마 인기 1위로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되긴 합니다만 뭐가 들어와도 할 말 없는 경주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저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배팅을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한번 상기하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6번마 역전의 우승도 이번 경주 빅투아로로 교체를 했고 또 이게 경주 중반에 끄는 게 심해가지고 그거를 잘 잡아줘야 뛰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안요리보다는 효정이보다는 빅투아로 같이 조금 더 유연하고 좀 대처를 잘할 수 있는 기수가 낫다라고 생각을 마방에서 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역전의 우승도 재밌는 말이고 제가 한 말이 간략하게 좀 추천을 드려보면은 1번마 이강사석이 지금 샤크런과 동반 출전하는데요. 이건 말 무지하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아마도 신영철 기수가 마음먹고 한번 때릴 것 같은데요. 이강사석도 살짝 지금 말이 너무 좋아지면은 끄는 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훈련 때 끄는 게 간간히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것만 잘 잡아주면은 정계 이점으로 어부지리까지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해서 그런데 현장 가면은 바람 좀 엄청 탈 거예요. 지금 내용도 나온 말이라 이광사성은 체크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막건 사시는데 활용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죠.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저희가 포인트만 간략하게 좀 짚어드려 봤습니다. 아무쪼록 야간 경마 서울에서 또 시작하는 첫 번째 경마 1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또 잘 깨어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깰 수 있는 겁니다. 9주 동안 진행이 되죠, 야간 경마가. 네, 그렇죠. 네, 9월 첫째 주까지 진행이 되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앞을 길게 내다보시고 길게 호흡하시면서 너무 무리하게 토요 경마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내일 1호 경마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풀어간다. 그리고 신중하게 풀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시고 토요일 월초 경마 좋은 결과 이끌어내시길 진심으로 저희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